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씨. 안녕하세요. 진행의 남상미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핵심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씨. 자, 오늘은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김우순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평소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장님께서 지금 몸담고 계신 곳이 기술혁신정책과예요. 어떤 부서인가요? 네, 저희 기술혁신정책과는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도와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좀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인데요.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춰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혁신형 기업 인증제도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현재 약 18,000여 개, 그리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7,000여 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혁신정책과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스마트 제조 혁신인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에 스마트 제조 혁신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기존의 이제 기업 단위의 스마트화 정책을 넘어서 기업들이 모여 있는 산단을 스마트화하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일터를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서 일터를 혁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기부의 주력 사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이 뭘까요? 저희가 작년 말까지 약 7,800여 개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습니다. 이런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을 살펴보면 생산성이 약 30% 증가했고 그리고 불량률도 약 45%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증가해서 고용도 약 2.2명 정도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스마트 공장이 좀 쭉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불량률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똑똑한 공장. 예, 맞네요. 자, 실제로 이 스마트 공장을 활용해서 이미 세계 최고의 노동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대표적으로 독일을 들 수 있는데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좀 더 적게 일하고 좀 더 높은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우리도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스마트 공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제조 강국에 잠재력이 딱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 공장을 이미 구축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인력을 확보한 글로벌 수준의 대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저변 넓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ICT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로봇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네.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 설비부터 다양한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열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럼요. 네. 그럼 그간의 노력들로 인해서 주요 결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성과를 좀 짚어볼까요? 네, 저희들이 성과라고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상생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서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실제로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서 자금을 출연하고 그렇죠. 경험 많은 인력들을 파견해서 멘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단순히 스마트 공장 보급만을 생각했는데 지역 중심으로 보급 체계를 구축하니까 경남이나 충남 또는 경북 같은 경우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중심으로 자발적인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스마트 공장을 진짜 구축을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서 변화가 생긴 현장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경기도 시흥시에 자리한 한 중소기업. 이곳은 30년 넘게 고압력 밸브와 중장비 정밀 유압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납품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 세계 유수의 제조사들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창업 초기부터 기술력과 생산 능력으로 다수의 국내 거래처를 확보해왔고 2003년부터 미국 거래처에 대량 납품을 하며 성장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표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품질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모든 게 저하돼서 표준화 작업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미국 거래처는 여러 차례 품질의 표준화를 요구했고 2009년 결국 거래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죠. 더 높은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표는 업그레이드된 설비를 구축하고 고민 없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생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주부터 제품 출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효과적인 작업 지시와 품질 관리, 설비 보전 등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업무 효율이 많이 올라갔으며 업무 표준화 및 규격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시스템 같습니다. 바뀐 시스템에 맞게 공정과 설비도 효율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한 다음에 1년이 흘러서 수출 물량도 늘었고 다시 고객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존재의 가치가 있었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지 불과 3년 만에 수출액이 25배가량 뛰었고 제조 원가를 연간 30% 이상 낮추는 성과를 올리게 됐죠. 직원 수 30여 명인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80억 원. 생산 관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관심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꼭 필요한 거고 소기업 별도로 어떤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계획이 있죠? 네, 저희들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원하는 모든 기업한테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이 약 6만 7천 개인데요. 그중에 50%인 3만 개 중소기업을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중에 약 25%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실제로 제조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 사실 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죠? 네,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을 2019년에 약 4천 개 정도 보급할 계획이고요. 네.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그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약 1억 원까지고요. 1억 원. 그리고 고도화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는 작년에 비해서 각각 5천만 원씩 상향된 금액입니다. 네, 지원금을 보니까 정말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어떤 지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사업은 제품을 설계하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러한 솔루션과 연계된 자동화 기기나 센서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화 공장이 되면 혹시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일반 근로자분들뿐만 아니고 전문가분들도 사실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 구축한 기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기업당 평균 한 2.2명 정도
그 고용도 증가했고 네. 그리고 관련돼서 산업재해도 약 22% 정도 감소했습니다. 산업재해가 줄어든 것도 굉장히 큰 의미네요. 네, 저희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산율은 높이고 또 일자리까지 늘어나니까 정말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네,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핀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뿌듯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떨리긴 했지만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자, 앞으로 계획이나 각오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서 사실 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요. 저희들은 항상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제조업의 중추고 우리 혁신 성장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인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플러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 플러스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한 경영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가는 혁신을 행한다. 혁신은 기업가 특유의 도구이다. 자,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되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종기 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